서울 변두리, 낡은 한옥의 대문이 굉음을 내며 닫힙니다. 정 여사가 골목길에 흩어진 아이들의 장난감을 빗자루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눈인사를 건네지만 정 여사는 빗자루를 바닥에 콱 내리찍으며 안으로 몸을 돌립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처마 밑에는 묵은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녀가 다시 대문을 열고 고함을 지를까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낡은 대문 틈새로 보이는 것은 어두운 마당뿐입니다. 아무도 이 집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정 여사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급니다. 골목의 소음은 대문 앞에서 멈추고 다시 정막만이 감돕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아 벽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입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독사라 부르며 손가락질하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대문을 더 굳게 걸어 잠글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길에 다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건넨 반찬 그릇이 대문 밖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정 여사는 문틈으로 그릇을 밀어내고는 즉시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아주머니는 흙 묻은 그릇을 줍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립니다. 골목 끝에서 공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그녀의 기척에 놀라 멈춰섭니다. 정 여사는 담벼락 너머로 빗자루를 휘두르며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주민들은 이제 그녀의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반대편 골목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대문 앞에서 안부를 물어도 정 여사는 대답 대신 빗질 소리만 더 크게 낼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 여사를 두고 독사라 부르며 수군거립니다. 정이 없기로 소문난 노인, 누구와도 섞이지 않으려는 완고한 태도 때문에 골목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거칠게 치우며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대문은 마치 요새처럼 굳게 닫혀 있고 그 너머로 들리는 것은 단지 마른 빗자루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뿐입니다. 주민들은 그녀를 향한 원망을 섞인 한숨으로 대신하며 골목을 떠납니다. 마을에서 가장 고립된 집, 그곳의 정 여사는 여전히 홀로 벽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겨울 새벽입니다. 평소라면 어김없이 들려야 할 빗자루질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 여사의 집 앞, 대문 틈으로 새어나오던 규칙적인 마찰음 대신 기이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옆집에 사는 봉수 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는 정 여사의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멈춰섭니다. 굴뚝을 바라봅니다. 을에 피어올라야 할 하얀 연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집안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고요합니다. 봉수 씨는 대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입니다. 마당 안쪽에서 빗자루가 흙을 긁는 소리도 거친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굴뚝을 확인하지만 검은 굴뚝 끝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듭니다. 매일 아침 골목을 울리던 그녀의 날카로운 고함도 오늘따라 들리지 않습니다. 봉수 씨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대문 앞을 서성입니다. 집안의 냉기가 담벼락을 넘어 골목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뿐입니다. 굳게 닫힌 대문 너머 정 여사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봉수 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담벼락을 붙잡습니다. 거친 벽면을 짚고 올라서서 마당 안으로 뛰어내립니다. 마당에는 눈조차 치워지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는 안방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힙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훅 끼쳐오는 냉기가 폐부로 들이닥칩니다. 방 안은 마치 거대한 얼음 창고와 같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이불 뭉치가 보입니다. 봉수 씨는 급히 다가가 이불을 걷어냅니다.
그 안에는 창백하게 질린 정 여사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정 여사의 손을 잡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목덜미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합니다. 아주 희미하게 꺼져가는 불꽃처럼 맥박이 뜁니다. 봉수 씨는 즉시 외투를 벗어 정 여사를 덮어주고 방 안의 기운을 살피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누릅니다. 정 여사의 얼굴은 미동도 없습니다.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봉수 씨의 손끝이 떨립니다. 그는 정 여사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부릅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외치지만 방 안을 채운 것은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선 긴박한 시간이 흐릅니다. 구급차를 부른 봉수 씨는 잠시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게 널린 살림살이를 한쪽으로 치우던 그의 손이 멈춥니다. 장롱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는 장롱 안을 살핍니다. 이불 더미 아래 겹겹이 쌓인 옷가지 사이로 낯선 물건이 보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꺼낸 그것은 낡고 두꺼운 천으로 감싼 보따리입니다. 봉수 씨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달됩니다. 보따리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매듭을 잡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매듭을 풀어냅니다. 천이 벌어지자 그 안에서 빛바랜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봉수 씨는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장학재단 기부 증서와 알 수 없는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그 옆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봉수 씨는 숨을 죽이고 사진을 쳐다봅니다. 정 여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이 낡은 한옥집의 비밀이 보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방 안을 채운 것은 이제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정 여사의 과거가 뿜어내는 기묘한 무게감입니다. 봉수 씨는 낡은 사진 옆에 놓인 편지 뭉치를 집어듭니다. 종이 끝은 다 닳아 낡았고 잉크는 번져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갑니다. 1970년대 정 여사가 시장 바닥을 전전하며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던 치열한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곧 참담한 비극으로 변합니다.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 가해자들이 푼돈 몇 푼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서늘한 통보가 담겨 있습니다. 봉수 씨는 손을 떨며 다음 서류를 넘깁니다. 법적 합의서에는 가해자들의 비겁한 변명과 무책임한 태도가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환한 웃음과 대조되는 차가운 기록들입니다. 정 여사는 이 종이들을 움켜쥐고 매일 밤 얼마나 울었을지 봉수 씨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이 정 여사의 가슴을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 그 고통의 깊이가 종이 한 장 한 장에 묻어납니다. 정 여사가 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밀어냈는지 그 굳게 닫힌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봉수 씨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제야 정 여사의 그 모진 고함과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봉수 씨의 시선이 서류 더미 사이 유독 빳빳하게 보관된 기부 증서에 꽂힙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올립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합의금 전액이 한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액수는 당시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그녀의 형편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봉수 씨는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정 여사는 그 돈을 한 푼도 자신의 삶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스스로를 낡은 한옥집에 가두었습니다. 세상이 아들의 죽음을 가볍게 여겼기에 그녀는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 걸고 오직 아들의 이름만이 세상에 기억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봉수 씨는 방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정렬합니다. 아들의 목숨값이 수많은 아이들의 배움으로 치환된 기록들입니다.
그는 벽을 짚고 일어섭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갑지만 기부 증서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록의 무게는 봉수 씨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정 여사는 미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 했던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사랑을 증명해온 어머니였습니다. 봉수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밀어내던 정 여사의 매정한 고함 소리가 비명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봉수 씨는 보따리 구석에서 쏟아지는 또 다른 종이 뭉치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매달 보육원과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연탄을 전달했다는 영수증들입니다. 날짜는 그녀가 가장 춥고 배고팠던 겨울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봉수 씨는 손을 뻗어 영수증 한 장을 집어듭니다. 그곳에는 쌀 한 가마니, 연탄 몇 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낡은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으며 끼니를 거르는 와중에도 이 동네의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해 쌀을 보냈습니다. 영수증들 사이로 연탄 배달업체의 명함과 감사의 편지들이 뒤섞여 나옵니다. 봉수 씨는 방 안의 낡은 가재도구와 이 영수증들을 번갈아 봅니다. 그녀가 이웃의 인사를 무시하고 문을 닫았던 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비우고 타인의 겨울을 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봉수 씨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온기를 깎아내어 타인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수십 장의 영수증은 그녀가 침묵 속에서 실천해온 숭고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봉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영수증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제 방 안의 공기는 차갑지 않습니다. 정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따뜻한 온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정 여사의 비밀이 골목에 퍼지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대문 앞을 서성입니다. 그들은 닫힌 대문을 향해 고함을 질렀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고개를 떨굽니다. 골목 어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며칠 뒤 정 여사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마당에 낡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평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서툴게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이들의 편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팥죽입니다. 주민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녀의 눈치를 살핍니다. 누군가는 손에 든 쟁반을 만지작거리고 누군가는 팥죽이 식을까봐 뚜껑을 닫습니다. 정 여사는 멈춰섭니다. 그녀의 시선은 편지지에 적힌 할머니 건강하세요라는 문구에 머뭅니다. 이웃들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은 어제까지 정 여사를 향해 쏟아냈던 차가운 시선 대신 진심 어린 사과를 담은 눈빛을 보냅니다. 마당 한가운데 정 여사가 평생토록 닫아 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이웃들의 작은 정성 앞에서 서서히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정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빗자루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힘이 빠집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떼어내고 아주 조금씩 입꼬리를 올립니다. 평생 한 맺힌 세월을 견디느라 얼어붙었던 그녀의 얼굴 위로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갑니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을 향해 내보인 온기입니다. 이웃들은 마당으로 들어와 그녀와 나란히 서서 따뜻한 팥죽을 나눕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골목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서서히 스며듭니다. 정 여사가 평생토록 닫아 걸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진 자리마다 이웃들의 정성이 채워집니다. 모진 추위를 견뎌낸 그녀의 마당에 비로소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대문 앞에는 이제 더 이상 고함 대신 따스한 인사소리만이 가득합니다. 정 여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봄볕이 그녀의 마당을 환하게 비춥니다.